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코리아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백 년 전 아주 활짝 열려 있던 한 왕조의 수도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고려 왕조와 그 수도 개경의 놀랍도록 국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브랜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코리아. 이 이름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려라는 강력한 왕조, 그리고 그 이름을 전 세계에 퍼뜨린 상인들에게 있습니다. 당시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병난도에 드나들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자기들 언어로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된 거죠. 이게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자, 고려가 이렇게 국제적이었다는 걸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있어요. 바로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몽골 제국, 원나라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냥 물건 좀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문화에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거대한 파도 같은 거였죠. 근데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진짜 재밌는 점이에요. 고려 문화가 원나라에서 얼마나 힙했는지 아예 고려량이라는 유행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말 그대로 고려 스타일이 몽골 귀족 사회를 휩쓸었던 겁니다. 물론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 않죠. 반대로 고려에는 몽골풍, 그러니까 몽골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고려 사람들의 일상,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바꿔놓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얼마나 활발한 교류였는지 한눈에 보이죠. 원나라 귀족들은 고려의 떡이나 쌈 같은 음식에 푹 빠졌고요. 반대로 고려에는 몽골의 영향이 정말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인 변발, 결혼식 때 쓰는 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즐겨 먹는 만두나 소주, 심지어 왕족을 부르는 마마라는 호칭까지 전부 이때 들어온 몽골의 유산인 셈이죠. 이렇게 활발했다는데 이게 그냥 옛날 기록에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이 엄청난 교역의 스케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대체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수백 년 동안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모를 끌어올렸는데 글쎄 물고기가 아니라 번쩍이는 충자 하나가 툭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고학자들이 바닷속에서 찾아낸 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원나라 시대의 거대한 무역선 한 척이 통째로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도자기가 무려 2만 점, 중국 동전이 800만 개, 심지어 이 화물이 누구 건지 적어놓은 나무 꼬리표까지.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라 14세기 국제무역 현장을 그대로 얼려놓은 타임캡슐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닷길로 전 세계와 연결됐던 고려. 이 모든 활동이 시작되고 모이고 다시 퍼져나가던 심장부가 있었겠죠? 바로 500년 왕조의 수도 개경입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도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개경이 수도로 선택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국토의 중심이라 다스리기 편하고, 사방이 산이라 방어에 딱 좋고, 또 강을 따라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으니 무역이나 세금 걷기에도 완벽했죠. 정말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아주 철통 같은 삼중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제일 안쪽에 왕이 사는 궁성, 그 다음엔 궁성과 핵심 관청을 지키는 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려 23km에 달하는 나성이 도시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요새 도시였던 셈입니다. 이 도시의 심장은 바로 시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었는데요. 왕실에 필요한 물건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비단, 차, 상아 같은 온갖 귀한 물건들이 거래되던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죠. 여기서 장사하던 상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장사 수완이 워낙 좋아서 특별한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니까요. 바로 가게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언어학적 사실 하나. 이 가게쟁이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깍쟁이라는 말의 어원이 됐습니다.
셈이 빠르고 좀 야무진 사람을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고려시대 개경 상인들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우리 말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개경의 진짜 놀라운 모습은 이런 거대한 성벽이나 화려한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건 당시 사회 분위기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장가간다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는 걸 왜 장가간다고 할까요? 말 그대로 장인의 집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고려시대에는 남편이 아내의 집, 즉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게 일반적이었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결혼 풍습 하나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고려시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를 누렸어요.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재산을 물려줄 때도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졌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들, 딸이 함께하는 공동의 의무였어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놀랍도록 평등한 사회였던 거죠. 자, 이렇게 500년 왕조의 수도, 개방적인 국제도시 개경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과연 무엇이 한 도시를 진정으로 글로벌하게 만드는 걸까요? 수백 년 전의 개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수도들과 어떤 점이 닮았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